그냥 요거는 제가 그냥 써봤어요. 메뉴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 창업하고 시니어 창업, 그다음에 지자체 뭐 메뉴 개발, 그다음에 뭐 각 회사들의 그 메뉴 리뉴얼, 개인 업장들의 메뉴 리뉴얼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게 된 계기가 저 원래는 호텔리어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일적인 좀 가정사에 좀 문제가 있어서 개인 외식업체로 딱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했던 데가 스쿨푸드거든요. 근데 처음 거기를 갔을 때 저는 조선족도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에 조선족이라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 호텔에서 그냥 딱 정해진 시스템으로만 하다가 메뉴도 다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스쿨푸드라는 데를 딱 가서 보니까 거기도 물론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막 망설임도 많고 했는데 딱 가서 보니까 전혀 상상도 못한 메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호텔에서 정말 그냥 딱 갖춘 조리복 입고 멋진 모습으로만 있다 갑자기 가서 막 면도 삶아야 되고 뭐 김밥도 싸야 되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거기다 대고 또 조선족이라는 아줌마들은 너무 기가 세가지고 20대 후반에 그 30대 초반에 젊은 애가 가서 주방장이라고 하니까 나이 50대 드신 조선족 아줌마들이 그냥 깡그리 무시, 말해도 그냥 무시. 그냥 이거를 깨트리는데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정말 매장을 다 뒤집어 엎어서. 근데 그때 이제 저희 큰 사장님이 많이 도움을 줬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저 사람들을 통제하면 매장 영업을 안 해도 좋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있는 메뉴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매 사람이 음식을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만들어 볼 수 있는 건 다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김밥 하나를 싸면 스쿨푸드 메뉴들 아시겠지만 김밥이 전체적으로 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 내 북한이라고 그랬을 정도로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삼겹살에 그 구워지는 마늘을 먹고 싶은데 삼겹살을 먹으러 갈 시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매장에서 해 먹어야죠. 삼겹살을 구워서 그 마늘을 같이 구워서 얘를 김밥에다 싸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쌌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컨으로 바꿨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가 다 그렇게 나온 메뉴들이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은 음식 갖고 할 수 있는 짓은 정말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기본적인 바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청년 창업하는 애들 물어보면 메뉴가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메뉴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이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냥 얘는 그냥 보라고 책에서 카피 떠온 적인데도 이것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좀 전에 말했듯이 메뉴 개발이라 제가 애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왜 하려고 하느냐, 니네가 팔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아니면 타겟층이 무엇이냐, 어떤 상권에 가서 판매를 할 건지, 어떤 거를 주 메뉴로 하고 어떤 거를 이벤트 메뉴를 넣어서 니네 매장을 손님한테 끌어오게 할 것이냐. 보통 청년분들이 건물에 보통 2층, 3층, 많은 데는 4층, 5층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 손님이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아무런 생각들을 안 하고 그냥 와요. 근데 메뉴 개발을 한다는 게 메뉴 한 가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가스 집을 오픈해요. 그런데 동네 원주민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는데 거기 가서 돈가스 집을 오픈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메뉴 개발을 하려면 최소한 상권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주변에 타겟층도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주방에 나는 돈가스 집을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업자하고 연결해서 주방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가스 이거 해야 될 작업 따위 놓고 다른 작업 따위만 갖다 놓을 수도 없잖아요. 인테리어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계속 잡부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제가 페이스북에 제 카테고리가 상업요리 전문의 가출 전문이에요. 예, 지방을 좀 다니는 지방 지자체 일들을 좀 하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 먹는 음식하고 업소에서 먹는 음식하고는 틀려야 돼요. 집밥은 집에서 먹는 거지 밖에 나와서 먹는 건 집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소용 레시피는 뭔가 차별화를 둬서 나만의 한 가지, 신의 한 수, 뭔가가 한 가지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날 자신이 없으면 MSG를 써도 상관없어요. 단지 우리 매장에 그걸 쓴다는 거를 고객한테 알려주라는 거죠. 뭐 내가 사람이 못 먹는 걸 넣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MSG 나는 정말 싫어. 그래서 정말 좋은 재료를 가져다가 육수를 내고 그걸로 소스를 만들었어. 그러면 그냥 비싼 청담 내가 좋게 만든 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데 가서 오픈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뭐 돈가스 계속 예를 들겠지만 돈가스를 가지고 정말 좋은 고기에 아무것도 없이 해서 돈가스 한 장에 1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저기 어디
차이나타운 뭐 깊숙한 데 가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의 퀄리티 있는 걸 먹으려면 강남이 됐던 뭐 역삼이 됐던 먹을 수 있는 데 가서 팔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고 있는 게 지금 지자체들 메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특산품들을 생산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통 생산하시는 분들이 판매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막 매실 많이 나오죠. 매실 다 똑같이 매실 청들만 담그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집집마다 매실 농가에 가면 창고에 가면 매실 청 담은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면 저는 지자체 메뉴 개발하러 지방을 가면 보통 하루 전에 내려가요. 하루 전에 내려가서 그 주변도 한번 싹 훑어보고 그 도시에 존재하는 음식점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고 와요. 그러다 보면 틈새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갔는데 이 지역 매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금 매실 엑기스들은 뭐 김치 담을 때도 쓰고 뭐 요리할 때도 쓰고 그럼 뭔가 음식점들하고 음식점들에서도 분명히 담아요. 그러면 매실 엑기스를 남들하고 똑같이 뭐 설탕하고 매실을 5대5로 해서 담을 것이냐 아니면 나는 거기다 특화를 조금 해서 뭔가를 지역에서 나오는 내가 뭔가 하나를 더 쓸 것이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게 지역 특산품을 가지고 개발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개발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이제 그 전통시장의 상인 교육도 제가 좀 하고 있는데 상인분들도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돈가스도 예를 들어요. 이 집에서 돈가스 5,000원을 팔어. 우리는 4,500원을 팔아야 돼. 저는 그거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이 집에서 5,000원 파는 장이 이쪽에서는 조금 더 잘해서 주고 저는 7,000원 받으라 그래요. 근데 그게 훨씬 더 고객한테는 더 좋거든요. 한 번 파는 손님한테 한 번 파는 거는 안 되거든요. 그 손님이 다시 재방문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시회 지자체들은 메뉴 개발하면 거의 다 전시회를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작년 가을에는 아예 그걸 전시회를 안 하고 그냥 지역 요리 대회를 해줘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 특산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속해 있는 협회하고 조인을 해서 그 협회에 있는 요리사들을 다 초청을 해서 이 지역의 그 특산품을 가지고 요리 대회를 아예 해버렸는데 그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끝나서 올해도 지금 해달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 개발자의 삶이라 이게 제일 잡부예요. 잡부 그냥 잡부. 제일 잡부. 트렌드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도 많이 해야 되고 열공도 많이 해야 되고 열공을 어제 이거 쓰고 있으니까 우리 딸내미가 물어보더라고 열공 왜 썼냐고.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오늘 A에서 뭐 고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으면 저는 다시 제 지식에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다시 해요. 예를 들어서 고기에 관련된 책을 최소한 한 30권 이상은 봐요. 그러니까 제 그 머릿속에 있는 기억력? 정보력도 조금 더 업데이트도 하고 믿고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공이란 단어를 되게 이건 저는 좋아해요. 솔직히 벤치마킹은 별로 안 다녀요. 그냥 저는 거의 뭐 도서관을 가서 보든지 아니면 서점에 가서 그 관련된 책을 다 보든지. 그래서 항상 그 하반기에 내년도 거 트렌드 강의할 때 저는 그거는 항상 제가 트렌드 책은 제일 먼저 사서 보는 것 같아요. 이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더 놀라운 건 두 개의 음식 가격이 같은 가격인 7,000원이라는 거. 두 개의 음식 가격이 7,000원인데요.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네, 다 오른쪽으로 만들었어요. 자료를 만들 때 편하시게, 네, 저도 편하려고 다 오른쪽으로 만들었어요. 오른쪽이 좋은 거, 이쪽은 다 나쁜 거. 네, 그래야 제가 편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근데 이게 두 개의 이제 상품의 이제 개발의 중요성인데 두 개의 분명히 이게 판매 장소가 분명히 틀려요. 판매 장소가 분명히 틀린데 이 제품은 어디서 팔까요? 네,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네, 휴게소에서 7,000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찬 3개의 간장 그리고 네 비빔밥 돌솥에 올라갑니다. 이건 어디서 팔까요? 요거는 오찬에 김 주고 훌륭한 콩나물 육개장 같은 그런 걸 주고 요즘 핫하다는 계란까지 올려주는
비빔밥입니다. 계란 하나에 700원이에요. 500원, 700원.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판에 8,000원. 네. 한 판에 8,000원인데 여기 올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7,000원 받아요.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 남나? 이거 한 40%, 50% 정도의 원가가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원가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25% 미만일 거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얼마 받아야 될까요? 노드샵에서 판매되는 이 제품과 이 제품이 서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휴게소에서 이 제품을 팔고 이 제품이 노드샵에서 판다라고 하면, 콜라 드시는, 네. 4,000원이요. 4,000원이요. 네. 이거는 딱 김밥천국에서 파는 그 제품인 거죠. 4,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휴게소로 와서 휴게소에서 이렇게 판다라고 얼마 받을까요? 네,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를 다 계속 보고 계신데 좀 이렇게 호응도 해주시면 좋은데 호응을 안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쑥스럽습니다. 저도 전문 강사가 아니에요.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네, 전문 강사처럼 하겠습니다. 이제 메뉴 개발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객은 식당에 들어설 때 기대 심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싸고 맛있는 거. 싸고 맛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메뉴 개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메뉴 개발에 정말 중요한 거는 고객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외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되게 대중적인 얘기잖아요. 우리가 타겟층을 잘 잡아야지 메뉴를 잘 설정할 수 있지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상품력이 좋아야지 타겟층을 뭐 하던 말지 고객들이 우리한테 오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가 확실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봐요. 그래서 이제 타겟층을 분석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타겟층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또 고민이 되시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우리 브랜드의 나름대로의 어떤 핵심이 있고, 그 다음에 키포인트가 있고, 또 나름의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 그것들과 그 다음에 고객들이 어떤 주요 고객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매칭이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요 타겟층을 완벽하게 분석하셔야지 어떤 메뉴 기획을 하실 때 모호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 브랜드 내부에서 또는 우리 가게 내부에서 우리 고객들은 과연 어떤 소비를 지금 현재 이루어내고 있는가, 파레토의 법칙에 적용되는 소비층이 많은가, 또는 롱테일 법칙에 적용되는 소비층이 많은가를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분석치를 뽑아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타겟층이라든지 어떤 구매 동향이라든지 소비 패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메뉴 기획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또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드시죠.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여쭤보셔도 될 텐데, 그 프로그램들이 요즘 많잖아요. 포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판매 수율 정도는 우리가 어차피 찍으면은 당일마다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런 동향이라든지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하기가 쉽지 않고, 저도 실제로 그것들을 포스 회사에 요청을 해봤는데 개발 비용이 따로 발생이 이렇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근데 이거 뭐 회사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도 돼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터칭이라는 이제 그 적립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예전에 스노우폭스에도 썼었고, 지금 이제 토스트럭에도 쓰고 있는데, 요즘 뭐 많잖아요. 단골 플러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요, 물론 이제 앱 가입자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해지고 좀 덜 자세해지고는 나눠지지만, 이런 어떤 뭐 어느 시간대 우리 고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계산하실 때 대략적으로 어떤 소비의 패턴이 나온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메뉴적인 어떤 기획이나 장치를 이제 도움을 받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맛집 가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 먹어보는 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지 어떤 식재료가 있는지 알고 그 맛이 어떤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벤치마킹은 뭐가 제한됩니까? 또 시간의 제한성이 있고, 그다음에 거리의 제한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비용의 제한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맛집을 다 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인터넷 시대니까 레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자주 이용하는 어떤 SNS 채널들이나 유튜브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는 다 하시나요? 네, 다 하시죠. 인스타는 안 하시더라도 페이스북은 다 하실 거예요. 왜냐면 최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먹지 꼭 구독을 해요. 오늘 뭐 먹지 꼭 구독하고 그 다음에 서울 맛집, 강남 맛집, 부산 맛집, 그 다음에 먹힌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은 꼭 구매하는 편이에요. 구독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페이지들이 이제는 이제 약간 마케팅적으로 사용이 되어져서 어떤 브랜드가 일정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한 번씩 또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다 있으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거기 나오는 게 이제 결국에는 다 걔네 광고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게 뭐 중요하겠어?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요. 고객들이 어떤 거에 자극을 받는지 보실 수 있어요. 그거를. 보면요. 따봉이 있잖아요. 따봉 수를 보면요. 이게 결국에는 시각적인 거니까 사람들이 올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막 누르기 시작하거든요. 그 따봉의 개수나 어떤 댓글의 개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때 고객들이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자극을 받는구나.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트렌드구나. 우리 유사 브랜드들은 이런 걸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뭐 아이템적으로 보다가 보면은 굳이 뭐 유사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어떤 브랜드에서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이 아이템 되게 독특하고 이 아이디어 되게 좋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브랜드에 녹여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이런 어떤 맛집 채널들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